고! 달슨의 라이브! 해리케인이 과거에 베르바토프가 썼던 방식으로 토트넘을 떠나고 싶어한다 라는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센 방법이거든요. 베르바토프가 과거에 그 토트넘에 뛰다가 맨유로 갔을 때가 좀 판을 깨고 나오는 방식이었어요. 막 으르렁대면서 나갈래요 막 이래가지고 나왔던 건데, 이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확실히 토트넘이 상황이 좋지 않다, 선수단의 안팎이 좀 어지럽다, 복잡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런 걸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뭐 그쵸, 지난 주말에 또 져가지고 다음 시즌 좀 더 어려워졌고 순위도. 자, 해리케인이 이번 여름에 토트넘을 떠나고 싶어서 뇌 회장을 찾아가서 자기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뭐 하루 종일 기사가 좀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토트넘 떠나고 싶어요. 저 제발 좀 보내주세요. 이럴 거를 회장 찾아가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해리케인은 토트넘을 떠나고 싶어합니다. 프리미어리그 뭐 득점왕 2번, 월드컵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득점왕 했죠. 이렇게 개인 타이틀은 뭐 누구 못지않게 좀 따낸 선수인데, 아이고 이게 우승은 없어요. 토트넘이 우승을 못했으니까 손흥민 선수도. 아니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우승을 한 번도 못하니까 나 우승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올 시즌 챔스를 좀 못 나갔잖아요. 유로파 뛰었는데 다음 시즌도 챔스가 거의 지금 나가기가 좀 어렵죠. 기적? 모르겠어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사실 유로파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두 시즌이나 연속해서 챔스에 못 나간다? 최고의 선수인데? 지금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스트라이커로 꼽히는데, 물론 뭐 레반도프스키가 정말 최고지만 그 다음으로 따지면 정말 몇 명 중에 한 명인데, 아니 두 시즌 연속해서 챔스에 못 나간다고? 이런 상황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우승도 하고 챔스도 나갈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 저 좀 보내주세요.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게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인데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회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려고 하냐,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게, 이거를 협상하고 논의해야 되는 협상 상대가 그 막강한 협상 파트너 데니엘 레비입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팀의 전반적인 이적을 좀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케인의 이적이 좀 쉽지 않은 거는 크게 보면 이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지금 레비 회장이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토트넘이 전체적인 선수단의 리빌딩이 좀 필요하잖아요. 올 시즌 뭐 성적도 좀 안 좋고 또 지금 감독도 새로 좀 필요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 리빌딩 작업을 하는데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떠나보낼지를 새로운 감독이 오면 맡길 거다라고 지금 레비 회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 감독이 지금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군가 와야 사인을 해서 보내는 걸 결정을 할 텐데, 남는 걸 또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새 감독이 지금 아직 없잖아요. 라이언 메이슨 감독 땡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뭘 어떻게 누군가를 얘기를 해야 되고 어디서 결정을 따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걸 지금 레비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요거는 뭐 새 감독에게 이걸 맡기겠다, 원래 그러지 않은 회장인데 자기가 다 결정하면서, 이건 명분이죠. 명분 쌓기, 아니면 시간 끌기 정도로 봅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명징한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케인 데려가려면 돈 엄청 줘. 이적료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레비 회장식의 밀당이죠. 뭐 이런 거예요. 케인의 이적 잘 모르겠는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새 감독 와야지 결정할 거야. 뭐 불투명해. 아니면 근데 만약 데려가려면 뭐 이적료를 뭐 어마어마하게 내야 될 거야. 터무니없이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잘 몰라? 이렇게 해놓으면 케인을 필요로 하는 팀들이 이거 뭐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결정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돈을 얼마를 줘야 된다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을 나중에 진짜 들어가면 우위에 서가지고 협상을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보면 약간 이 방식이 약간 상대를 좀 안 달라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알았어요, 돈 더 줄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도 또 레비 회장이 했잖아요. 프리미어리그 내에 있는 다른 라이벌 클럽에게는 해리케인을 팔 수 없다고. 뭐 어쩌면 한편으로는 당연할 수도 있죠. 리그에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에게 자기의 에이스를 보내고 싶은 팀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말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것도 아까 했던 밀당의 한 전략이에요.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는 나포 세일 팔지 않겠다 딱 해놔야지만 나중에
뭐 협상을 진짜 딱 들어가. 그러면 원래 저희 이적 안 시키려고 했는데 얼굴 봐가지고 제가 저 이적 시켰습니다. 이거 제가 진짜 해리케인은 진짜 내가 보내면 저 레알이나 바르셀로나 보내려고나 파리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봐가지고 제가 보내드립니다.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이적료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리케인 입장에서 계속 답답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또 해리케인을 원하는 팀들도 이거 그래서 보내겠다는 거야, 팔겠다는 거야, 안 팔겠다는 거야, 이런 거죠. 레비 회장이 지금 이렇게 뭐 이적 시장에서 케인을 안 보내거나 내가 결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누가 케인을 데려가고 싶으면 이 정도 이적료는 내야 돼, 이렇게 흘려놓은 돈이 있잖아요. 미디어 쪽에 우리 돈으로 2천억이 넘어요. 뭐 어디에 따라서는 한 2,400억, 2,500억 막 이 정도까지 나오더라고. 사실 이건 터무니없죠. 말도 안 돼요. 네. 이게 정상적인 이적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금 재정 압박이 있는데 2,000억 원이 넘는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액수인데 이거 그냥 불러놓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이 랩 회장을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저 좀 제발 보내주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제가 그동안 참 열심히 뛰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토트넘에서 뛰었는데 저도 이제 한번 우승합시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회장님.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밀당 자꾸 하지 마시고 터무니없는 이적료 부르지 마시고 이번 여름에 어느 정도 그래도 맞춰주는 팀, 어느 정도 이적료를 제시하는 팀이 있으면 자기를 좀 보내달라고 케인이 레비 회장을 찾아가서 부탁드리고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현재 케인을 원한다고 알려진 팀들, 보도입니다. 보도에 나오고 있는 팀들은 여러 팀이에요. 해외에서는 뭐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또 파리도 연결되어 있죠. 아무튼 포체티노 영향도 있고 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많아요. 맨유, 맨시티, 첼시 이런 팀들이 뭐 9번 위치가 좀 필요한 팀들 좀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해외 팀들은 약간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재정 압박이 너무 심해요. 네. 그래서 뭐 아까 2,500이 아니더라도 좀 깎아서 얼마 하더라도 지금 케인을 그 정도 어쨌든 케인은 뭐 1,000억 원 기본적으로 넘어야 되니까 좀 살 돈이 있을까? 파리가 좀 가능성이 있는데 파리도 모르겠어요. 좀 파리는 좀 기본적으로 총알이 좀 있잖아요. 이러는데 지금 포체티노 감독이 파리가 올 시즌 너무 흔들려가지고 막 1위에서 밀려나고 다음 시즌 설마? 지금 수준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 좀 고려를 해보면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까 뭐 나포세이를 레비 회장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는 안 해 그런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돈 부르면 갈 수 있죠. 현재로서는 팀도 원하고 구체적인 액수도 어느 정도 거론되고 있는 팀이 있어요. 프리미어 내야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맨유가 해리케인을 강력히 원한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얼마 정도에 나오냐면 9천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 정도는 맨유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 해리케인의 영입을 위해서. 맨유는 지금 카바니가 있긴 있지만 뒷심 좋죠. 갑반이라 불리긴 하지만 나이가 좀 있으니까 다음 시즌도 그렇고 그 다음도 그렇고 카바니 체제로 계속 간다. 이것도 조금 그렇죠. 아니면 좀 마시알 그러니까 맞아 안 돼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좀 부족하니까 케인 같은 선수 있으면 좋아 이런 거고 실제로 뭐 케인이 갈 수 있으면 좋겠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계속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케인이 그러니까 레비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웬만하면 원하는 팀 있으면 보내주세요. 뭐 적당한 선에서 좀 보내주세요 이러겠지만 아니 국내 이적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라도 아니 이적료를 막 그 정도 챙겨주는 팀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라고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케인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승도 나가고 싶고 챔스도 나가고 싶고 이런데 레비 회장은 안 된다 가지 마라 아니면 모르겠다 아니면 이적료를 엄청나게 달라 아니면 국내는 안 된다 이러니까 이런 걸 다 가서 읍소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적 쉽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사실 이렇게까지 좀 복잡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건 이제 보도되는 내용이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어요.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지금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 혹은 떠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영국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BBC건 어디건 간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해리케인의 이적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토트넘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뭐 사실 계속 붙잡고 손흥민이나 케인 같은 선수들을 붙잡고 계속 간다? 유로파도 간당간당한데 이거는 토트넘 내에서도 내부 이슈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최근에 그 앨런 시어러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만약 케인이면 난 토트넘을 떠날 거야. 내가 나보고 지금 내가 정말 케인이면 난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 물론 누구도 자기 인생 남의 인생을 이렇게 해서 if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이 돼봐. 물론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어러도 나라면 떠나. 뭐 나이어라든지 커리어를 봤을 때는 지금 적기다 이렇게 조언을 좀 했죠. 이렇게 가서 막 부탁도 드리고 요청도 할 건데 케인이 레비에게 좀 웬만하면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끝까지 레비가 no, not for sale. 아니면 터무니없는 이적료 막 2,500억 안 사? 그럼 3,000억 막 이렇게 뻗팅기고 밀당을 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적을 막을 경우 케인이 토트넘 선배인 베르바토프가 그랬던 것처럼 레비 회장과 단단히 척을 지고서라도 떠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르바토프 뭐 이건 사실 토트넘 팬들은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베르바토프가 이제 독일 레버쿠젠 뛰다가 토트넘으로 이적해서 2시즌 정도 뛰었는데 연속해서 2자리 골을 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좋은데 부드럽고 와 불가리아의 백작 골도 잘 넣어. 그러니까 2008년 여름에 맨유가 오퍼를 딱 때립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회장이 레비 회장이기 때문에 역시 협상이 달인이죠. 지지부진 끕니다. 시간도 끌고 막 이적료 협상하고 뭐 안 된다 했다가 뭐 막. 그러니까 베르바토프가 원래 되게 성질 있잖아요. 선수로 뛸 때도 막 뭐 나에게 패스해 막 이런 성질 있는 선수 아니고 지금도 막 말 거침없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 맨유 가고 싶은데 왜 안 보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레비 회장 사무실 찾아가서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했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발로 걷어 책상을 걷어 찾네 뭐 하는데 그건 저희가 뭐 보질 못해가지고 어쨌든 뭐 아주 격하게 레비 회장 행위 거의 막 그냥 들어눕는 방식 이런 걸 통해서 항의를 했고, 또 새 시즌이 시작했는데도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토트넘에서 이제 경기를 치렀어요. 개막하고 나서 뛰는 둥 마는 둥 약간 태엽 비슷하게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뭐 마음 떠난 사람 못 잡아요. 진짜 마음 떠나면 뭐 구체적인 태엽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적을 결과적으로 맨유로 떠났죠. 이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비슷한 게 되풀이될 수도 있다 이런 거겠죠. 물론 레비 회장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때도 그런 식으로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간을 끈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당시에 역대 프리미어리그 이적료 2위에 해당하는 700억 가까운 이적료를 맨유로부터 받았습니다. 역시 레비 회장. 그러니까 사실 레비 회장도 지금 케인의 이적 협상을 그렇게 빨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최대한 끌 거예요. 최대한 끌 거고 케인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팀들은 갑니까 안 갑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이 같은 과정이 이번에도 이제 반복될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이제 해리 케인은 저는 베르바토프와 똑같은 방식 뭐 그렇게 깽판을 놓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완전히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케인은 완전한 런던 토박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났고 그 고향팀 리즈웨이에서 6살 때부터 공을 차서 그다음에 아스날 잠깐 있다가 그때 약간 통통하고 조금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아스날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리즈웨이로 갔다가 와포드 거쳐서 11살 때부터 토트넘에서 뛰었기 때문에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죠. 그러니까 뭐 베르바토프처럼이야 뭐 이렇게 확 등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적이라는 게 모르죠. 막 꼬이고 잘 안 되고 막 이러면 사실은 약간 조금 서로가 기분 안 좋게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분명한 건 확실히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그게 케인이고 누군가는 정말 쉽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걸 조금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케인의 이적 이슈는 분명히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번 달에 유럽 리그들이 다 끝나잖아요. 아마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또 다른 의미로 아마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그 혼란스러움과 복잡함과 막 치열함과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막 이렇게 돈의 전쟁이 됐다고 한다면 이번엔 그런 것보다는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돈들이 없으니까 거기서 뭔가 묘안을 짜내야 되는 방식으로 가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진짜 레비 회장처럼 뭔가 계산 잘하는 사람이 위너가 되려나? 어쨌든 토트넘의 리빌딩 작업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